이 영상에서는 벡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GitHub에서 소스를 받아서 스텝 1부터 14까지 있는데요. 스텝 0이 벡터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솔루션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어서 스텝 2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빌드한 이후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네, 그러면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스텝에 사용된 소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대부분 알고 있을 건데요. 그 스텝상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 몰랐던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벡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벡터를 정의하기 전에 필요한 용어들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에 대해서 일단 그 라인 세그먼트, 그다음에 레이, 라인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양 끝점이 정해진 비긴과 엔드를 가지는 이 선의 조각을 라인 세그먼트라고 하고요. 뭐 라인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쪽 끝점이 있고 방향을 가지는 것을 반직선 레이라고 하고요. 반직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 끝이 없는 양 끝으로 무한한 길이를 가지는 선을 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인과 라인 세그먼트와 레이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에서 레이 한쪽 끝을 테일이라고 하고요. 반대쪽 끝을 끝 혹은 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가리키는 화살표의 끝방향을 헤드라고 하고요. 벡터를 나타낼 때 레이를 쓰거든요. 그래서 레이를 쓰니까 테일과 헤드 혹은 팁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점에서 똑같은 거리를 가지는 모든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이때 이 중심을 원의 중심 O라고 하고요. 이 원의 중심 O를 지나는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이 원의 양점과 만나는 이 라인 세그먼트의 거리를 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름의 절반을 반지름 레이디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애미터 레이디어스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외래어를 쓸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우리 학교에서 벡터 스칼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스칼라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스칼라가 이제 원래 발음 스케일러거든요. 스케일러. 그리고 스케일러라고 하니까 훨씬 더 의미가 전달이 되죠. 이렇게 크기를 조정하는 값이라는 뜻이 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문서를 작성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원이 주어졌을 때 원의 섹터는요. 원의 중심 O 그리고 O를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 각각의 선이 만나는 점 P, Q가 이루는 이 원의 일부 이 부분을 섹터라고 합니다. 뭐 디스크 섹터란 말 많이 들어봤죠. 섹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임의의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RS라고 했을 때 이 원과 이 직선이 이루는 도형이 있죠. 이 부분을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섹터든 세그먼트든 간에 원호를 따라서 원호라고 하죠. 원호를 따라서 이렇게 그 직선 선을 그릴 수가 있죠. 그 직선은 아니고 이제 구분선이죠. 원호.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란 말 잘 알아두십시오. 아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삼각함수를 다룰 때 삼각함수의 요감수가 아크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요때 요 길이를 아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용어를 알아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2차원과 3차원에 대해서 이러한 표준축을 씁니다. 이것을 데카르트 좌표계, 표준 좌표계, 표준 2차원 좌표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차원인 경우는 지값이 앞쪽으로 나오는 표준 좌표계를 씁니다.
그 다이렉트X나 유니티는 좌표계가 반대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픽스 책에서 쓰는 좌표계는 오른손 좌표계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외적 정의할 때 일반적인 오른손 법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G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구나라는 걸 아시고요. 이 좌표계를 오른손 좌표계라고 합니다. 오른손 좌표계. 오른손 좌표계라고 한다는 거 아시고요. 다이렉트X는 왼손 좌표계를 씁니다. 뭐 맥스 같은 응용 프로그램도 오른손 좌표계를 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른손 좌표계를 쓸 때 벡터는요, 아직 설명하지 않았지만 열 벡터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그래픽스 책에서 그 열 벡터를 쓰거든요. 그래서 열 벡터가 오른손 좌표계랑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오른손 좌표계를 써서 일단 구현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라디안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라디안이 뭔가 하면 어떤 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반지름 R만큼 원호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호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때 이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을 따라서 원호만큼 따라 움직였을 때 이 각도는 원의 반지름 r과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값을 가집니다. 똑같은 각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각도를 유일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디안이라고 하고요. 왜 라디안을 쓰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임의의 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만약에 각도 디그리로 나타내면요 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못 나타냅니다. 못 나타내는 각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정수나 혹은 실수를 쓰더라도요 못 나타냅니다. 왜냐하면은 음, 그 왜냐하면 이 원 전체는 360도인데 임의의 각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러니까 무리수로밖에 못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각은 무리수 범주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수 비율을 이용을 해서 이 각이 뭐다라는 걸 나타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학함수, 표준 수학함수는 각도를 쓰지 않고요. 모두 다 라디안을 쓰기 때문에 라디안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라디안이 반지름의 길이만큼 원호를 따라 움직였을 때 이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 절반까지 움직이면 얼마겠습니까? 3보다는 큰 것 같죠? 4보다는 작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3과 4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겠죠. 근데 그 값을 구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3.1416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러니까 아직 못 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없는 무한개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가지는 어떤 수 나옵니다. 그래서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이런 수를 무리수라고 합니다. irrational number라고 합니다. 레이셔널이 이성적이다라는 뜻인데요. 앞에 IR을 붙여서 비이성적인 수, 무리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수로 나오는데 근사값, 이 상수값을 숫자로 못 나타내니까 기호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것을 파이라고 보통 적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요. 대부분 그리스 문자를 쓰죠. 파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라디안 개념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파이가 뭔가 하면 그 반원호의 각도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나타내 보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상가 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원이 주어졌습니다. 단위원이 주어졌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 유닛 서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닛 서클에서 임의의 직선을 그었을 때 원과 만나는 점을 P, 그리고 X축과 원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이 호의 길이 호의 길이를 세타라고 할 때요. 이 세타와 프로젝션된 그 X축에 프로젝션된 이 길이, 다음에 Y축에 프로젝션된 이 길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정의를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원호를 따라서 세타는 각도가 아닌 길이입니다. 어떤 길이 세타만큼 움직였을 때 이 만나는 점 P에서 X축에 내린 그 투영 프로젝션 했을 때 이 좌표값 PX와 원점 사이의 이 거리를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함수는요 입력으로 원호의 길이 세타를 받아서 출력으로 이 직선 OPX의 길이 OPX의 길이를 리턴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반대로 Y축에 프로젝션 했을 때는요 sin X라고 합니다. 수학적인 정의입니다. sin 길이 원호의 길이 세타를 주면요 OPY 직선의 길이를 리턴해주는 함수인 거죠. 네, 그러면 P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요 길이를 코사인 세타라고 했고요. 요 길이를 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요 P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원호의 길이를 주면 그 OP가 만나는 점 P의 좌표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단위원이 아니라요. 빗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 PQO입니다. PQO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 길이가 직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임의의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정의된 함수들,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리고 밑변 분모표는 탄젠트거든요.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각각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직각삼각형의 밑변, 다음에 빗변, 다음에 높이에 대해서 비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하이퍼테누스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아포지트, 이 부분을 어제이선트라고 하거든요. 밑변, 다음에 빗변, 하이퍼테뉴스, NUOUS, 다음에 마주보는 변, 아포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는 이 H 빗변과 다음에 높이와 마주보는 변과 다음 밑변의 길이의 비율을 세타에 의해서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과 나오신 분들은 배웠을 건데요. 이때 그 B 오버 C 요 비율을 sign이라고 합니다. sign. 보면 그 B 오버 C 이렇게 되는 거죠. B 오버 C 이 부분을 sign이라고 합니다. sin 세타는 B 오버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 길이가 만약 1이라면 그냥 B가 되는 거죠. 아까 이 부분이 sign이었죠. 이 부분이 sin 세타 비율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요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했죠. 코사인 세타는 A 오버 C입니다. A 오버 C. 여러분 수식 읽을 때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일반적으로 배울 때는 C분의 B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B 오버 C 이렇게 읽으면 이제 B가 먼저 강조되기 때문에 쓰기도 쉽고요.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가니까 직관적이 되고 훨씬 더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읽을 때는 저는 이렇게 원래 영어 표준 읽기가 A 오버 C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이렇게 읽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C가 1이라면요 그대로 A가 되는 거니까 사인 정의와 똑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탄젠트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가 됩니다. A분의 B.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는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밑변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제곱이라는 아주 유명한 식이죠. 그래서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은요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고요. 양변의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C는 스퀘어 루트 오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전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C가 1이라면 요게 1이란 얘기니까 단위원이란 얘기죠. 우리가 단위원일 때는 요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였고요. 빗변의 길이가 사인 세타였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1의 제곱은 코사인 세타의 제곱. 코사인 세타는 제곱 적을 때요. 이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코사인 자체 제곱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적을 때는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이건 세타를 제곱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삼각함수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 세타를 정의를 하면 이런 성질을 얻을 수 있죠. 사인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 전체 제곱, 그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된다는 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인 세타 함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테일러 급수, 테일러 시리즈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테일러 시리즈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요. 그 왜 테일러 시리즈가 그런 함수들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급수기 때문에 무한 급수거든요. 끝까지 쭉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못 구합니다. 그래서 근사값만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스 세타 같은 함수들을 삼각함수, 삼각형의 비율로 구성된 함수이기 때문에 삼각함수라고 하고요. C 표준 라이브러리에는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사인에 해당하는 함수는 사인 세타, 코사인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예, 다시 리마인드 해볼까요? 사인 세타의 입력은 뭡니까? 입력은 단위원의 호의 길이죠. 아크의 길이. 출력은요. 그 아크의 길이만큼 따라갔을 때 점 P에서 Y축에 프로젝션 했을 때 Y축 상의 그 직선 세그먼트, 라인 세그먼트의 길이, 그게 사인 세타입니다. 예, 정의를 이해를 하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아크의 길이 세타만큼 따라갔을 때 이 점 P에서 Y축에 내린 이 투영된 직선, 이 만나는 이 점과 O 사이의 이 거리, 이게 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요. 이 세타, 단위원에 대해서 세타만큼 따라갔다는 것은요. 이 각을 유일하게 나타내니까 일반적으로 이 아크의 길이를 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거죠. 각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크의 길이지만 단위가 라디안이 되는 거죠. 길이니까 실수값인데 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쓸 때 그 각도 대신에 그것을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요. 입력으로 아크의 길이는 각도를 유일하게 나타낸다고 했죠. 예, 라디안으로 나타내는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력은요. x축에 프로젝션 했을 때, 그 점에서 x축에 프로젝션 했을 때 원점과 그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사이의 직선 세그먼트의 거리, 그것을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어떤 뭐 이렇게 세타가 주어졌을 때 세타가 출발한 쪽으로 프로젝션 했을 때 요 길이, 이게 코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다음에 반대쪽 그 서로 직교인 축, 반대쪽 축에 대해서 요 길이는 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십시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의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역함수는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예를 들어 코사인의 역함수는요. 코사인 마이너스 1 이렇게 적거든요. 이렇게 보통 나타냅니다. 코사인 인버스 오브 코사인, 코사인 인버스 세타 이렇게 됩니다. 반대입니다. 그 아까는 아크의 길이를 주면요. 밑에 직선의 길이를 리턴했죠. 반대로 직선의 길이를 주면 아크의 길이 세타를 리턴하는 거죠. 근데 함수를 적을 때 코사인의 역함수는요. 코사인 인버스 이렇게 적지 않고요.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아크 코사인이라고 적습니다. 왜 아크 코사인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입력은 직선의 길이고요. 출력은 아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크 코사인이라고 합니다. 단위원을 그려보면요. 요 길이를 주면요. 아크의 길이를 리턴하는 거죠. 이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길이잖아요. 요 직선 세그먼트 길이죠. 요거를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으로 세타를 주려하는 어떤 함수 f가 되겠죠. 근데 이 함수는 코사인 함수의 역함수잖아요. 네, 출력을 주면 입력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코사인 함수의 역함수니까 요걸 적을 때 코사인의 역함수라고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지 않고 아크의 길이 세타를 구하기 때문에 아크 코사인이라고 전달하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벡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 벡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